뭐 일본의 미래가 밝을지 어두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이게 현재 일본의 과제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제 4년마다 한 번 있는 선거, 2011년 10월 31일에 저녁 8시에 투표가 끝나고 이제 개표가 시작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4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해상할 그렇죠. 때가 많기 때문에 거의 4년은 못합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거의 4년 했네요. 그렇죠. 거의 4년 가까이 했죠. 그러니까 일본은 총리의 권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총리가 흔히 말하는 의회 해산을 시켜버리면은 재선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일본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정해진 선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뭐 일본에서는 11월 달에 중요한 선거를 할 거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급작스럽게 10월 31일에 말에 이제 선거를 하게 돼가지고 방송을 하는 지금 일본에서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방송을 하는데 뭐 출구조사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 이전부터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있잖아요.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 뭐 총리가 바뀌어? 아니 일본이 뭐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안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자민당이 기존에 비해서 세력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줄어들까? 뭐 그렇게까지 이제 이번 선거에서 일본이 뭐 이제 뭐 야당이 힘을 받아가지고 정권 교체한다는 아닌데 앞으로 이제 일본의 과제라는 게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면 선거를 앞두고 좀 많이 미뤄뒀던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본 선거의 뭐 속보치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이랑 그다음에 자 이대로 끝났습니다. 자 이러면 일본은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고 그거를 현 총리인 기시다 총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지금 속보자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방송을 하는 지금이 10월 31일 저녁 8시인데 11월 1일 새벽쯤이 되면은 뭐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일본에서 이 출구조사가 극적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건 잘 없어요. 대신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으로 일본 여당 의석수가 약 269의석이 예상이 된다. 야당은 총 196.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가져가네? 아 역시나 이번에도 총리는 그대로 가겠네. 왜? 여당 안에서 뽑는 거니까. 일본 사람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정권 교체가 될 거다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민당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그 줄어든 내용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를 주목한 거예요. 왜냐면 일본 야당이 사실상 그거 약간 모래알이거든요. 저들끼리 막 싸우거든요. 유신이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 유신. 이거 예상보다 많아요. 여기 뭐 예상 플러스 29로 뜨는데 이 야당이 이제 표를 가져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흔히 말해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경제적 정치는 흔히 말하는 야당 편이에요. 국방은 자민당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도 자민당입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에 있는 정책과 일본 야당의 정책을 섞어가지고 하는데 일단 이 친구들은 이런 야당 연합엔 들어가 있지 않은 단독 야당 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신이라는 쪽에서 표를 가져가는 게 뭐냐면은 일본의 현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이번에 공산당이랑 연합을 해서 선거를 치기 때문에 나는 공산당이나 손잡는 야당은 싫어요. 입헌민주당 제1야당은. 그 사람들 표가 유신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민당 이번에 너무 못했어 이럴 스가짱이랑 그런데 입헌민주당 뭐 공산당? 얘 안 되겠다. 그럼 누구 뽑지? 유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흘러가다 보니까 유신이 표가 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뭐 일본은 어쨌든 자민당이 가네 라는 식으로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번 선거가 일본 내에서도 코로나 시국에 어쨌든 펼쳐지는 중요한 선거다 보니까 여러 의미로 걱정을 한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까부터 이래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최근에 투표를 잘 안 갑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일본의 투표율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하향이에요. 전후 최저 52%를 기록한 선거도 있었고 옛날에 1950년대에는 76%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득표율이 내려가고 있다. 이번에도 아마 50% 될 것 같은데 52%보다는 좀 좋아질까? 상당히 투표율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아무도 10월 31일에 투표 날이 될지 몰랐다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정한 게 누굽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가 정한 겁니다. 본인이 해산을 하고 이 해산 날에 근거를 해가지고 언제쯤 일본 중요한 선거가 이루어지겠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민당이 정하고 들어간 게 이번 선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10월 30일엔 안 하겠지라고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사실은 아무리 자민당이 하더라도. 왜? 할로윈 10월 31일에 여러분 일본 사람들 할로윈 챙겨요. 나이 드신 분이요? 아니요. 젊은 친구들이요.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아니 투표? 야
무슨 10월 31일에 투표야. 10월 31일 이 할로윈인데 일요일이네. 야 이건 대박이네. 놀자. 젊은 애들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10월 31일이란 말이야. 예, 이거는 자민당이 기존의 투표율을 노리기 위해 가지고 할로윈을 들고 온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 게 이 10월 31일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리고 31일에 사실은 해외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하겠죠라는 예상도 있었어요. 이거죠. 여담스네요. 로마 G20. G20가 뭐예요? G7은 이런 나라, G8은 이런 나라, G20는 이런 나라.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네, G20에. 20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기후변화라든지, 뭐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나름 잘 나가는 세계에서 나라의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친목질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말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로윈도 있고 뭐 이것도 있으니까 11월 달에 하겠네라고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한국어로 보면 이게 이제 10월 3일 뉴스입니다. 기시다 총리 월말에 G20에 출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 것 같아. 그러면 총리가 해외에 10월 달에 간단 말은 뭐 자기들 생각하기에 11월 달에 선거를 하겠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G20 기시다 총리 온라인 참여입니다. 왜 안 갔을까? 선거해야 되니까. 기시다 총리가 마이크 잡고 10월 말까지 투표 날까지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관리해야 되니까. 당의 총재니까. 참고로 이번에 G20에 참가 안 한, 랜선으로만 참가하고 참가 안 한 나라가 중국, 러시아, 멕시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러시아는 이번에 느낌이 오죠. 예. 온난화부터 이래가지고, 그리고 좀 이제 자유진영이랑 뭔가 좀 싸움이 날 것 같은 게 이해가 돼. 뭐 멕시코는 그걸 하더라도. 근데 일본, 나름 일본은 뭡니까 여러분? G7에 들어간 나라잖아요. 근데 G20에 안 가. 이래서 이제 이게 일본에서 욕먹을 법도 한데, 그렇게 화제가 안 됩니다. 초창기에는 아니 좀 아쉬웠네 이런 말 나오는데 일본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만큼 이번 선거에 해외 다른 나라 수장들이랑 나 총리 취임했습니다. 처음 만납니다. 이거 하는 것보다 자민당 선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인 목이 걸려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중요성 G20 째고 할로윈에 갖다 놓은 이 자민당의 전략이 얼마만큼 이번에 많이 거는 걸까?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을 가. 그러면은 총리 지금 그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기시다 총리로. 기시다 총리가 내각이 10월 초에 이런 식으로 발족을 했어요. 일을 하고 있나요? 하고는 있긴 한데 그렇게 티를 못 내죠. 왜냐면 여기 있는 국회의원 사람들 지금 무직이거든. 그러니까 당선되고 국회의원의 자리를 잡고 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해산이 들어가고 당장의 투표 날이 오늘까지 일본의 정치적 공백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자 기시다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일을 시작합니다 라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보다 오히려 이 다음 기회 일본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일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시다가 선거에 적게 아베짱 때보다 의석수를 조금 더 데미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코로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타결해야 될까? 숙제가 산더미만큼 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일본 상황에 대해서 몇 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일본 옛날식으로 들고 온 겁니다. 뭐냐? 쇄국. 예, 현재 일본이 쇄국 상태입니다, 여러분. 박가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언제 일본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유학생인데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취업 내정을 받았는데 언제 일본 회사에 일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왜? 선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이걸 손을 댄다는 거예요. 일본의 야당이 이걸로 이제 공격을 하거든. 선거철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코로나 들여온다. 일본 국민들보다 해외 돈이 더 좋다 내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민당이 그게 스톱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은 어쨌든 기시다짱이 총리이기 때문에 이제 문을 연다는 거죠. 당장 기시다 총리가 경제계랑 사이가 나쁜 편이 아닙니다. 당장 이거 일본 경제신문 한국어로 번역 10월 30일이네요. 일본은 언제까지 쇄국을 계속할 것인가 투구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까지 국민들의 비방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많이 걱정했었으니까 못 됐어요. 그렇죠. 근데 선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당장 이것뿐만도 아니죠. 이런 국내의 말뿐만 아니라 제0상공회의소가 일본의 요망. 뭡니까? 해외에서 오는 거기서도 제발 일본이랑 교류를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맨들 출장도 못 가고 일본 들어오면 말이야 백신 맞더라도 뭐 열흘 안 맞으면 2주 격리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명 출장 보내면 한 달 동안 들어오질 않아요. 일이 안 돌아가. 열어요. 선거까지만 좀 참아라. 물론 이것도 반발이 있을 건데 그래도 어떻게 돼? 선거 끝났는데 국민들이
선택을 했는데 자민당을. 그러면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코로나 때 지금 이렇게 잡아뒀으니까 이걸 하겠네라는 말이었다면은 일본의 상황을 대입을 해봐야죠. 어찌 보면 과제. 이걸 이제 일본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많이 치문해요. 한국어로 번역. 외식도 임금도 점점. 한자. 야스이 일본, 싼 일본, 초엔저 시대. 특히 최근에 일본에서 경제 관련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이 코로나 시국이 되어가지고 해외 상황 이런 거를 국내에서 많이 가져와요. 그 중에서도 이런 경제 이야기에 있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예,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못 산다. 이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가난하다라는 기사가 일본에서 우후죽순 뜹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거든요. 당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죠. 짜잔, 아사히 신문이에요. 한국이 추월한 일본의 평균 임금. 일본이 왜 임금이 오르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것도 10월 20일 기사죠. 예, 이게 지금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일본 내에서. 주요국의 평균 임금 추이, 미국 뭐 항상 올라가죠. 독일 올라갑니다. 영국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지만 나쁘지 않아. 불란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대한민국 밑에 있다가 덕상을 친 게 대한민국이에요. 일본 분명히 영국이랑 불란서 위에 있었어. 그 다음에 독일 바로 밑에 있었어. 근데 그게 언젠가 영국에게 추월당하고 불란서에게 추월당하고 대한민국에게 추월당하고 일본은 지금 이 모양 이 꼴하지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서도 예전에는 이런 거를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막 직접적으로 있잖아. 일본의 현재에 대해서 해외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위험하다 그런 말 계속 있었는데 사람들은 별로 실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몇 년도 안에 많이 일본 사람들도 아니 뭔가 우리는 좀 이미지했던 일본이랑 달라졌네? 그런 거 실감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알고 있잖아요.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란 말이야. 그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90년대. 추월까지 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갭이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쇼크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은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게 일본은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가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 벌더라도 콜라 가격 옛날이랑 그대로. 이게 뭐 음식 먹더라도 옛날이랑 그대로. 물건 살 때도 옛날이랑 그대로. 20년 전에도 100엔짜리는 지금도 100엔인데 똑같네? 라고 느꼈는데 요즘 그게 아닙니다. 그걸 지적하는 게 아까 이 단어. 초엔저 일본 시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로이터 기사네요. 일본의 걱정. 디플레이션이 아니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임금은 안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우후죽순 나오거든요. 일본 국민에 큰 데미지를 주는 불경기 중에 물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가가 오르면은 내가 받는 급여도 오른다. 최저임금도 오른다는 일이 있잖아. 어제 법만큼 물가 오르니까. 근데 일본은 물가도 이제 오르는데 급여가 안 올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현실 자극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그걸 대변하는 게 최근에 이거죠. 한국어로 번역이라면 일단 이 엔저 그래프죠. 일본은 수출을 하긴 하는데 수입도 많이 합니다. 현재 1달러 114엔에 가까운 이거는 상당한 엔저다. 자, 그런 상황이고 또 이거죠. 가솔린 가격, 기름 가격이 올라간다. 일본 사람도 기름 가격이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름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월급이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란 건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돈은 2020년, 2021년, 2022년에도 똑같아, 월급은. 그리고 은행에 넣더라도 이자도 안 나와. 왜? 제로금리잖아.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게 뭐 다른 나라랑 흔히 말하는 금융정책이 안 맞고 아베노믹스가 해둔 돈을 많이 푼 거기에 대한 뭐 빚이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기시다 총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일본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디스를 하는 거네요. 1억 총 빈곤 사회가 출현. 예전에 아베 총리가 1억 총 활약 사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있었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다 같이 일터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경제 살려봅시다가 1억 총 활약 사회였는데 이걸 디스한 거죠. 1억 총 빈곤 사회. 여러 가지 지표가 그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 자료인데 다 일본의 현재 위치, 옆 나라랑 비교해서 그다음 일본 사람들이 임금이 오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괜찮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위기감을 북돋아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본에 생활을 하면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 이제 밀가루 가격이 올라갑니다라든지. 일본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덮밥 가격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뭐 밀가루 원자재, 그다음에 각종 음식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어찌 보면 디플레이션이라는 이름 하에 묶어놨던 그거를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금도 올라가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올리겠다. 어차피 임금이니까 민간 기업을 쪼아야 되거든요. 야, 니들 종업원들한테 돈 좀 더 줘. 니들 보너스 망 던져. 그러면 걔들이 뭐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물건값을 더 올릴게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에 지금도 물건값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시다 총리가 해야 될 일, 스태그플레이션과 싼 일본 초엔저 시대. 이 상황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까가 제일 큰 과제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더욱더 어려워졌으니까 뭐 기시다-짱 많이 좀 도전해야 되는 그렇죠. 것 같네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까 이 결과를 봅시다. 일본 야당들은 여러분들 살기 힘드시죠? 세금 감면하고 돈을 뿌릴게요가 일본의 야당들이에요. 자민당은 저희가 돈을 주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쓰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나마 자민당입니다.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저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일본을 나쁘게 한 건 자민당이야.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 입헌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는 그때대로 경제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판단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되다 보니까. 그 야당 지지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민주당 정권 때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를 못한다. 그런 거 많아요. 아니 일본 정권 교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박간의 영상. 두둥. 일본 야당이 왜 정권을 못 잡는가?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예. 아직까지 그 이미지가 남아있기 아직까지 때문에 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해서 점점 어찌보면 국민 사람들,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떨어지고 관심이 없어지는 것도 많이 실망을 많이 한다는 것도 있겠죠. 당장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전만 못하다. 지금까지 보여준 사람은 예전만 못하고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가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일본 사람들,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도 있겠죠. 예. 자기들이 안 가더라도 어차피 자민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자민다. 일본도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 어쨌든 뭐 자민당이야. 그래.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래?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옆 나라랑 30년에 안 들었는데 빨간색이랑 이 연한색이랑 왜 이렇게 역전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을까? 과연 이 기시다 총리, 과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의 미래가 밝을지 어두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신 오늘 말한 것처럼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이게 현재 일본의 과제라는 겁니다.